처침 초가을 비가 대구 골목의 기와 지붕을 적시고 있었다. 낮게 깔린 구름이 천장을 더 낮게 느끼게 만들었고 작은 한의원 안에는 약탕기에서 은근하게 올라오는 한약 냄새가 서려 있었다. 나무 서랍이 겹겹이 놓인 진료실, 종이 장지문 사이로 노란 불빛이 번졌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검은 트렌치를 여민 여자가 들어섰다. 박수진, 54.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와 잘 다듬어진 단발. 그러나 밤을 통째로 건너온 사람만이 지닌 미세한 흔들림이 눈동자 가장자리에 남아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윤지훈, 60. 회색 한복 도포 위에 흰 가운을 걸친 채 손끝에 습관처럼 조심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수진입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으며 송화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손가락 마디가 살짝 굳어 있었다. 언제부터요? 한 2달 전부터 심해졌어요.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다시 누워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커피는요? 하루 2잔. 줄여보려 했는데 낮에 졸려서요. 운동은요? 걷기. 일주일에 2번 정도. 짧은 문답이 이어지는 동안 비는 더 촘촘히 유리창을 두드렸다. 지우는 청진기 대신 얇은 면 장갑을 끼고 손목을 내밀어 달라 했다. 맥을 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수진의 손목 위에 올랐다. 천이 닿자 마치 차가운 무리로 잔물 결이 번지는 것처럼 심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훈의 눈빛이 아주 잠깐 그 파동에 따라 깊어졌다. 간울과 담음이 겹친 듯합니다. 긴장이 오래되면 잠이 얕아지지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처방전 옆에 작은 도식을 그렸다. 오늘은 침을 먼저 놓고 다음 주부터는 가벼운 한약을 곁들이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끝이 살짝 떨렸다. 침, 많이 아픈가요? 아픔보다 풀림이 먼저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진료 가림막 안쪽 나무 침대 위에 흰 리넨이 팽팽히 깔려 있었다. 수진이 겉옷을 벗고 어깨를 드러내자 따뜻한 조명이 쇄골 주변을 은은하게 비쳤다. 지우는 손을 씻고 알코올 솜으로 가볍게 피부를 닦았다. 상처를 막기 위한 작은 행위들이 의뢰처럼 이어졌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첫 침이 풍지에 살포시 앉았다. 미세한 찌릿함 뒤로 뜨거운 물이 목덜미에서 어깨로 흘러내리는 기분이 스며들었다.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좋습니다. 어깨 힘을 조금만 더 빼시고요. 지훈의 손바닥이 어깨선 위를 천천히 타고 내려왔다. 단단히 굳어있던 승모근이 그의 손끝에서 마치 젖은 매듭처럼 풀려나갔다. 침대 아래에서 시계 초침이 고르게 걸음을 옮겼다. 복부 쪽 경락을 보겠습니다. 손을 여기 올려놓으시고 숨은 편안하게. 수지는 배 위에 2 손을 포개었다. 얇은 시트 아래로 그의 손이 천을 더듬듯 지나갔다. 치골 위쪽, 중앙과 관원 사이 어딘가. 삶과 긴장이 오랫동안 쌓여 응어리진 자리. 그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 역시 그 말없는 질문을 알아들었다는 듯 눈꺼풀을 더 천천히 내렸다. 2번째 침, 3번째 침.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바늘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흔들림이 다시 몸 안쪽에 얕은 파문이 되어 퍼졌다. 수진의 발가락이 시트 아래에서 살짝 구부러졌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한 줄로 뒤엉켜 올라왔다. 여기 감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지훈이 낮게 말했다. 손가락이 시트 가장자리에서 잠깐 멈췄다가 정확한 각도로 다시 움직였다. 침 하나가 더 들어갈 때 수지는 마른 숨을 삼켰다. 아프세요? 아니요. 따뜻해져요. 이상하게. 따뜻한 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기운이 움직이는 겁니다. 빗소리가 약해졌다. 빗줄기가 창틀을 스치다 말고 다시 길게 흘렀다. 진료실은 거의 정적에 가까웠다. 한약 냄새, 나무결의 뽀송한 느낌, 그리고 규칙적인 호흡소리. 시간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박 여사님. 그가 이름을 불렀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정하게. 네. 괜찮으시면 눈을 잠깐 뜨시겠어요? 어지럽지는 않으시고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지훈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흰 조명이 그의 관자놀이에 얕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순간, 아주 잠깐, 그들의 시선이 그대로 걸려들었다. 환자와 한의사 사이에 있어야 할 거리가 종이 한 장만큼 가늘어졌다. 지훈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다 끝나갑니다. 숨은 그대로요. 마지막 침이 자리 잡자 몸 전체가 한 박자 늦게 가라앉는 듯했다. 깊은 곳에서부터 피로가 녹아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 수지는 그 낯선 평온에 살짝 놀랐다. 자신이 잊고 있던 감각, 무게를 맡기는 법,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얼굴로 한숨을 쉬는 법. 침을 모두 뺀 뒤 지우는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려주었다. 오늘 밤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만 하시고 커피는 오후엔 피하시고요. 가능하면 화면은 일찍 끄시고. 네, 수진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고 맑았다.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걸 들으니 저도 좋네요. 다음 주 같은 시간 괜찮으시다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진이 가림막을 열고 나왔을 때 빗소리가 거의 먹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에 아직 수건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예약 카드를 건네받으며 그녀는 무심코 물었다. 선생님은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뜻밖의 질문에 지우는 잠깐 생각했다. 대체로요.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런 날은 차를 한 잔 우려요. 산수유나 대추차. 대추차. 수진이 되뇌었다. 그 맛 좋아요. 문을 나서려다 그녀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지우는 약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등의 힘줄이 미세하게 돋아 있었다. 그 단단한 손끝이 조금 전 자신의 피부 위에 놓여 있었음을 떠올리자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작은 불씨가 깜박였다. 골목의 공기가 씻긴 듯 맑았다. 수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머리칼에 차가운 물방울이 몇 개 더 맺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발걸음이 골목 끝에 닿을 즈음 그녀는 자신에게 아주 낮게 물었다. 왜? 지금 살아난 느낌이지. 한이와 난, 지우는 빈 침대를 잠시 바라보다가 창문을 닫았다. 약탕기의 김이 더 짙어졌다. 그는 캘린더에 조용히 표시를 하나 더 했다. 수진, 다음 주. 그리고 손을 씻었다. 물소리가 빗소리와 닮아 있었다. 문 위의 풍경 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다. 고요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처음의 고요와는 분명 달랐다. 다음 주의 시간을 벌써 품고 있는 얇고 뜨거운 침묵이었다. 보이지 않는 실 이틀 주 화요일. 비는 그쳤지만 도로 위에는 얇은 물비늘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구의 가을빛은 낮았고 골목 끝에서 바람이 약탕기의 냄새를 밀어냈다. 박수진은 지난번보다 10분 일찍 한의원 문을 열었다. 손에 얇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윤지우는 서랍의 처방전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흰 가운의 소매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추차를 사왔어요. 밤에. 그 맛이 떠올라서요. 수진이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받으며 잠시 미소 지었다. 지난주 이후로 잠은 어떠셨어요? 새벽 3시에 깨긴 했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요. 말을 하면서도 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낮고 조금 덜 흔들렸다. 맥을 짚는 손길이 다시 손목 위에 올랐다. 피부와 피부 사이에 얇은 공기가 포개졌다가 이내 천에 녹아 사라졌다. 맥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우는 짧게 기록했다. 오늘은 같은 자리와 복부 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림막 안 나무 침대 위에 흰 리넨이 햇빛처럼 고르게 펼쳐졌다. 수진이 트렌치를 벗고 누우며 숨을 들이쉬었다. 알코올 솜의 차가운 기운이 어깨 위를 스쳤다. 그녀의 눈꺼풀이 자동처럼 감겼다. 숨 길게. 좋아요. 첫 침이 풍지에 앉았다. 지난번보다 덜 놀라웠다.
오히려 기다렸던 감각처럼 얇은 바늘이 피부를 통과하는 순간 어딘가가 밝아지는 느낌. 이번엔 복부요. 지훈의 손이 시트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정확한 지점을 찾아 내려왔다. 관원 근처, 손끝이 청과 함께 얕은 떨림을 받았다. 수지는 비밀처럼 숨을 조금 더 깊이 삼켰다. 그때처럼 또 따뜻해질까요? 눈을 감은 채로 수진이 물었다. 몸이 기억하면 마음도 곧 따라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믿음이 열어주는 자리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침이 자리 잡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가 한층 또렷해졌다. 바늘 끝이 숨결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수진의 발목이 시트 아래에서 모르쇠처럼 작은 원을 그렸다. 긴장과 안도의 경계가 얇은 막처럼 흔들렸다. 그때 접수대 쪽에서 전화벨이 짧게 울렸다가 멎었다. 바깥의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듯했지만 가림막 안쪽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흘렀다. 괜찮으세요? 네.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마지막 침을 놓고 난 뒤 지우는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려주었다. 수건의 무게가 몸을 조용히 눌렀다. 마치 안쪽으로 흩어져 있던 소음을 한 곳에 모아 덮어주는 듯한 감각. 잠시의 침묵 끝 수진이 눈을 떴다. 가림막 위로 떨어지는 노란 불빛이 부드러운 테두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단어로 꺼내지 못했다. 대신 질문의 주변을 맴돌았다. 선생님은 사람의 천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말끝이 가늘게 갈라졌다. 그러면 선생님은 외롭지 않나요? 지우는 잠깐 고개를 기울였다. 천은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다른 문제지요. 그는 말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말아쥐었다. 하지만 오늘 박 여사님은 덜 외로워 보이네요. 수지는 짧게 웃었다. 조금 덜 외로운 밤을 건너왔어요. 침을 모두 빼고 지훈이 가림막을 걷었다. 진료실 공기가 넓게 열렸다. 그는 대추를 몇 알 꺼내 작은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다. 약탕기 옆에서 물이 서서히 데워졌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바로 가시지 않으신다면. 네, 그럴게요. 작은 찻잔에 대추향이 번졌다. 빨간 과육이 물속에서 천천히 풀렸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놓여 있는 듯했다. 잠 못 드는 이유를 꼭 하나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은 이유가 없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 많지요. 저는 수진이 컵을 감싸 쥐었다. 올해 서로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열쇠만 남고 집은 비어있는 기분이 들어요. 불은 켜져 있지만 안에 아무도 없는. 그녀는 멋쩍게 웃었다. 말이 이상하죠? 아닙니다. 아주 정확해요. 지우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물비늘처럼 반짝이는 도로, 지나가는 우산들. 저도 언젠가 불을 켠 채로 오래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를 드셨나요? 네. 오늘같이 대추차를. 둘 사이에 가벼운 웃음이 스쳤다. 웃음은 작았지만 오래 남았다.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손등을 살짝 비꼈다. 컵받침에 닿은 손끝이 흔들렸다. 지훈의 시선이 그 손끝에 머물렀다가 조심스레 그의 손가락 하나가 컵받침을 정리하는 척 가까워졌다. 두 손이 아주 잠깐 가장자리에서 스쳤다. 스침은 의도 같았고 우연 같았다. 시간이 얇게 늘어났다. 수진이 먼저 숨을 들이쉬었다. 선생님, 네.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믿음이 열어주는 자리라고. 그녀는 시선을 들었다. 그 눈빛에는 질문보다 오래된 그리움이 있었다. 오늘은 그 자리를 조금 더 믿고 싶어요. 지우는 말이 없었다. 대신 시선이 대답처럼 머물렀다. 한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어야 할 선이 머리카락 한 올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요.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커졌다. 그 공백은 두려움의 모양도 도피의 모양도 아니었다. 찻잔이 빈 채로 식어가고
약탕기에 김이 사그라질 때까지 둘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쪽으로. 귀가할 시간이 가까워 오자 지우는 달력이 있는 벽으로 다가갔다. 다음 주, 같은 시간 괜찮으세요? 네. 수지는 일어나 트렌치를 여몄다. 움직임이 느렸고 단단했다. 출입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섰다. 손잡이에 얹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쯤 돌아서서 물었다. 선생님.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간단했지만 방 안의 온도가 한 칸 올라가는 듯했다. 지훈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다가왔다. 가까이 서니 서로의 숨결이 얇게 겹쳤다. 그는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망설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수진이 먼저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그에게로 얼굴을 기울였다. 입술이 닿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창틀을 타고 실내로 들어왔다. 그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오래된 잠에서 깨어나는 온도였다. 둘은 길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서로를 확인했다. 그 확인은 설명이 아니라 이름 없는 동의에 가까웠다. 떨어졌을 때 아무 말도 없었다. 굳이 말로 만들면 부서질 것 같은 것들이 있었다. 대신 지우는 문을 열어주었고 수지는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골목으로 나선 그녀의 뒤에서 풍경이 조용히 울렸다.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소리는 맑았다. 수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하늘은 흐렸지만 마음 어딘가에 선명하게 켜진 불빛이 있었다. 한의원에 혼자 남은 지우는 창문을 닫고 주전자를 비웠다.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려졌다. 수진, 다음 주. 손끝에 아직 남은 온기를 물에 씻어내며 그는 알았다. 보이지 않는 실이 이미 두 사람을 잇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은 다음 주의 시간을 조용히 당기고 있다는 것을. 비 오는 밤, 대구 저녁 무렵, 대구역 인근의 작은 호텔 간판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노란 불빛이 무릉덩이에 거꾸로 박혀 흔들렸다. 5층 502호, 베이지색 벽지와 하얀 리넨,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서랍 위에는 미리 사둔 대추차 티백이 놓여 있었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늦었죠? 박수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젖은 머리칼에서 우수수가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니요, 비가 많이 오네요. 윤지우는 준비해둔 수건을 건넸다. 수지는 문가에서 코트를 벗고 어깨를 가볍게 닦았다. 어깨선이 드러나자 방의 온도가 한 칸 올라간 듯 했다. 여긴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골랐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둘의 숨이 같은 박자로 정리됐다. 지우는 전기포트를 켜고 찻잔 2개를 정면으로 나란히 놓았다. 물 끓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조용히 섞였다. 차라도 먼저. 네. 대추향이 퍼졌다. 붉은 과육이 물속에서 느리게 풀어지며 빗소리와 비슷한 속도로 방 안에 번졌다. 수지는 손을 대지 않으려는 듯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남편분은 출장을. 네. 사흘 뒤에 돌아와요. 말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눈에 보일 듯이 고요해졌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아닌 아직 하지 않은 말들이 방 한가운데 테이블처럼 놓여 있었다. 수진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누군가에게 미안해지기 전에 먼저 제 몸에게 미안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래 굶주린 사람처럼 조용히 밝았다. 그 말을 여기에서 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의 눈동자 창밖에 넣으니 작게 흔들렸다. 저는 선을 지키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말끝이 가벼운 자책처럼 내려앉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선이 움직이네요. 수진이 컵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소리를 내며 받침 위에서 아주 조금 흔들렸다. 움직이는 선이라면 같이 서 볼래요? 침묵이 짧게 그러나 충분히 흘렀다. 지훈이 천천히 다가섰다.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는 지점에서 둘은 멈췄다. 가까이 서니 눈빛 대신 숨결이 먼저 닿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다.
그 단순한 동작에 수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무서우세요? 네. 저도요? 두려움을 인정하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작아졌다.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가벼웠다. 확인처럼, 점검처럼. 그러나 확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자 방 안의 소리들이 뒤로 물러났다. 비소리만이 일정하게 박자를 세웠다. 옷깃이 스치고 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흘렀다. 지훈의 손바닥이 수진의 등허리를 감싸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했다. 침대 모서리가 무릎 뒤를 받쳤고 둘의 균형이 부드럽게 기울었다. 리넨의 서늘한 촉감 위에 천이 번졌다. 잠깐만요.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 지금 이 순간을 나중에도 기억하고 싶어요. 변명 말고 두려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그의 손끝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 잠겨있던 창문을 조심스레 여는 사람처럼 멈추고 묻고 허락을 기다렸다. 수지는 그 기다림에 대답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의 조명이 한 톤 더 따뜻해졌다. 창밖에 번개가 아주 멀리서 흰 선을 그었다. 빛이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방 안의 숨소리는 서로의 리듬을 배웠다. 어디까지가 금기인지 어디부터가 구원인지 가늠할 수 없는 경계에서 둘은 마침내 같은 쪽으로 넘었다. 문장으로 옮기면 부서질 것 같은 순간들이 이어졌다. 이름을 부르는 대신 손목의 박동으로, 어깨의 떨림으로, 등허리의 호흡으로 서로를 불렀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는 소리가 멀어졌고 빗소리는 더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길게 이어진 고요. 숨이 가라앉고 빗줄기가 잦아드는 소리와 함께 방은 천천히 제 온도를 되찾았다. 흰 시트 위에 그림자 두 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수진이 먼저 속삭였다. 살아있는 쪽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지우는 옆으로 돌아 누워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저는 금기를 어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겠죠.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누군지 잊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로 보이는데요. 둘은 잠시 웃었다. 웃음은 작았지만 오래 남았다. 조금 뒤 수진이 천장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네. 이게 치료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말해야 옳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저를 살리는 쪽에 표를 던졌어요. 그 표 저도 함께 던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넌이 또 한 번 흔들리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수진이 몸을 일으켜 커튼을 조금 걷었다. 흐릿한 도심의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닫힌 채로 두고 돌아섰다. 이건 비밀이어야 하겠죠. 네. 그런데 비밀이더라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했는지와 더 가까이 있겠죠. 둘은 다시 나란히 앉아 대추차를 데웠다. 식었던 향이 다시 살아났다. 컵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스쳤다. 내일은 환자를 보고 메모를 하고 걸어 다니고 저녁엔 불을 켜고 그런 평범한 하루를 살겠죠. 수진이 말했다. 그 평범함이 흔들릴 겁니다. 네, 흔들리겠죠. 그런데도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늘을 후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시간이 늦었다. 둘은 조용히 옷깃을 여미고 문 앞에 섰다. 먼저 나가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진이 낮게 덧붙였다. 다음 주에도 비가 와도 좋겠네요. 지우는 미소로 대답했다. 대답은 충분했다. 복도로 나선 수진의 발자국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비소리가 배경음처럼 따라왔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비보다 조금 더 빠른 박자로 뛰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지우는 창가에 서서 어둠과 빗줄기를 잠시 바라보았다. 캘린더 앱을 열어 약속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끄었다. 손바닥엔 아직도
누군가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손을 씻지 않았다. 오늘 밤만은. 비는 계속 내렸고 500이 호위 불은 조금 더 오래 켜져 있었다. 중독의 문턱 초저녁 한의원 창문에 빗물이 말라가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접수대 옆. 풍경, 풍칭은 바람 없이도 아주 가끔 알 수 없는 리듬으로 울렸다. 약탕기에서 나는 달큰한 냄새 사이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늘은 예약이 없었는데요. 윤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흰 가운의 단정한 선, 그러나 눈빛은 지난밤의 여운을 숨기지 못했다. 근육이 좀 당겨서요. 박수진은 짧게 웃었다. 선생님, 손이 생각났어요. 둘 사이에 얇은 공백이 내려앉았다. 오늘은 선을 지킬까? 아니면 선을 다시 옮길까? 같은 질문이 소리 없는 잉크처럼 퍼졌다. 지훈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점심시간이라 한가합니다. 잠깐 누워보시죠. 가림막 안쪽. 침대 위에 리넨이 새로 깔린 듯 고르게 펼쳐졌다. 수진이 코트를 벗자 부드러운 실내등이 쇄골을 따라 얇은 그림자를 끌고 갔다. 알코올 솜의 차가운 선이 어깨를 스치고 숨이 고르게 길어졌다. 오늘은 침을 적게 쓰고 근육을 풀겠습니다. 지훈의 손바닥이 어깨선에 닿았다. 엄지손가락이 승모근의 단단한 매듭을 찾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고르게 받쳐주었다. 누군가가 닫힌 창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단단한 결이 조금씩 풀렸다. 힘들었죠? 네. 어젯밤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요. 수진의 목소리는 눌러둔 울음을 닮았지만 끝은 맑았다. 손길이 경합골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다. 시트 아래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침대 다리 근처 어딘가에서 팅 하고 얇은 금속 소리가 났다. 바늘통이 살짝 흔들린 탓이었다. 소리는 작았지만 둘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 길게. 지훈이 말했고 수지는 따라했다. 조금 더 내려가도 될까요? 질문은 낮았고 답도 낮았다. 네. 허리선에 닿은 손이 몸의 중심을 알아보듯 붙잡았다. 뼈와 근육, 숨과 맥박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수진의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다. 바깥의 시간이 느려지는 동안 실내의 시간은 몸 가까이 붙어 진동했다. 선생님, 그녀가 눈을 감은 채로 불렀다. 네. 손이 기억돼요. 저도요. 그 말이 끝나기 전 지우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일으켜 가림막을 반쯤 닫았다. 외부의 빛이 가늘게 줄어들며 방 안의 온도가 한 칸 올랐다. 그는 손을 씻고 돌아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가까이 앉자 서로의 숨결이 얇게 겹쳤다.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는 법을 너무 오래 배워서요. 수진이 눈을 떴다. 이제는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짧은 침묵 뒤 입술이 닿았다. 가벼웠지만 확실했다. 치료의 동작과 닮은, 그러나 치료가 아닌 움직임. 어깨에 얹힌 손이 등을 감싸고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손목의 박동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아프세요? 아니요. 그럼 괜찮아요. 허락과 확인이 이어지자 떨림은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조용히 옮겨 앉았다. 침대 모서리가 무릎 뒤를 받쳐 둘의 균형이 낮게 기울었다. 시트의 주름이 천을 따라 모양을 바꾸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발걸음 소리가 났고 접수대의 종이 달그락 흔들렸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가림막 안쪽은 하나의 박동으로 수렴되는 중이었다. 여기까지면 지훈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서두르지 않았다. 괜찮아요? 라는 무언의 질문, 그리고 괜찮아요? 라는 무언의 대답이 온몸으로 오갔다. 이름 없는 온기들이 척추를 따라 오르고 어깨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가슴골로 흘렀다. 흔들림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남을 모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깥의 발걸음이 멎고 풍경 소리가 한 번 짧게 울렸다. 숨이 가라앉고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둘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흰 등이 만들어낸 둥근빛 테두리가 조용히 진동했다. 죄책감이 수진이 먼저 말했다. 네. 근데 지금은 덜 무거워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서로 알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선생님은요? 저는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짧게 웃었다. 직업 윤리를 100번 떠올렸고 그 100번 중 99번은 지켰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한 번을 남겨두었네요. 둘은 작게 웃었다. 웃음이 끝나자 한약 냄새가 다시 코끝에 분명히 잡혔다. 현실이 돌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시트를 정리하고 손을 씻었다. 물이 스테인리스 싱크를 치는 소리가 맑았다. 가림막을 걷자 넓어진 공기가 둘 사이를 지나갔다. 지우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대추 몇 알을 넣었다. 차 드시고 가세요. 손이 아직 따뜻하시죠? 수진이 미소 지었다. 네. 오래 기억될 거예요. 찻잔을 맞부딪히진 않았지만 둘 사이엔 작은 건배가 있었다. 다음에도 무너지지 말자. 같은 다짐 혹은 무너지더라도 서로를 해치지 말자. 같은 기원. 너무 자주 오면 지훈이 말을 흐렸다. 의심받겠죠. 네. 그러면 수진이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 주에 한 번은 적당하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네요. 네. 둘은 동시에 알았다. 두 번이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졌다는 것을. 문 앞에서 수진이 코트를 걸치며 물었다. 선생님, 오늘 저만 중독된 건가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문을 나선 뒤 풍경이 한 번 더 울릴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늦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닙니다. 골목으로 나가던 수지는 비어있는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빗줄기는 여전히 가느다랗게 내렸다. 그러나 그 빗줄기의 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한의원 안 지우는 캘린더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수진, 목요일 점심. 펜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각이 또렷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려 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이미 방 안의 온도처럼 분명했다. 문 위의 작은 풍경이 이유 없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엔 조금 더 낮은 음으로. 다음 만남의 시간을 당겨오는 소리처럼. 들키지 않은 것들과 거의 들킨 것들 초가을 오후. 대구 하늘은 빛을 조금 아껴 쓰는 듯 흐렸다. 한의원 창문 유리에는 손바닥만 한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흘렀다. 접수대 뒤에 놓인 풍경은 바람도 없이 묵음을 지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수진이 들어섰다. 예약표엔 이름이 없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려다가요. 그녀가 조심스레 웃었다. 괜찮습니다. 윤지훈이 시계를 흘끗 보았다. 점심과 오후 환자 사이에 시간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접수대 안쪽에서 젊은 직원 최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원장님, 제가 근처 은행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서류 제출이요. 다녀오세요. 15분이면 됩니다. 네. 서연은 외투를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홀 안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가림막 안, 침대 위에 흰 리넨이 새하얗게 빛났다. 수지는 코트를 벗으며 속으로 짧게 숨을 고르고 누웠다. 알코올 솜의 차가운 선이 어깨를 스쳤다. 오늘은 침을 조금 줄이고 호흡을 풀겠습니다. 지훈의 손이 어깨선에 얹혔다. 네. 수진의 대답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손바닥이 목덜미를 지나 경합골 아래를 타고 내려갔다. 굳은 매듭 하나하나가 오랜 문장처럼 풀렸다. 시계 초침이 가만히 걸음을 옮겼고 한약 냄새가 더 짙어졌다. 숨과 숨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다. 박 여사님? 네. 오늘은 마음이 더 빠르게 오네요. 네. 그녀는 눈을 감고 답했다. 몸이 먼저 기억해서 그런가 봐요. 지우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 더 내려가도 될까요?
짧은 침묵이 스쳤다. 네. 시트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주름졌다. 손끝은 서두르지 않았고 질문과 대답이 천으로 오갔다. 방 안의 빛이 한 톤 더 따뜻해졌다. 창밖을 스치는 찻소리가 멀어졌다. 금속 바늘통이 아주 가볍게 팅 하고 울렸다. 무서우세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둘의 숨은 같은 박자로 정리됐다. 그때 출입문 손잡이에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 섰다가 다시 멈춘 듯한 기척. 지훈과 수지는 동시에 고개를 들 듯하다가 눈빛으로 서로를 멈췄다. 바깥 기척은 금세 사라졌다. 혹은 그렇게 느껴졌다. 계속할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네. 입술이 닿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치료의 손길과 닮아 있으면서도 분명히 치료가 아닌 움직임이 겹쳐졌다. 손목의 맥이 빠르게 뛰었다. 리넨의 서늘함과 천의 온기가 번갈아 올라갔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서로를 오래 불렀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둘의 숨이 차분히 가라앉을 무렵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딱딱 들려왔다. 문고리가 아주 조금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멈춤, 풍경이 가볍게 떨었다. 원장님, 저 다녀왔. 최서연의 목소리가 문틈에서 반쯤 잘려 들어왔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가림막을 더 닫았다. 서연 씨, 잠깐만, 환자분 진정 중이에요. 아, 네, 죄송해요. 문이 다시 닫혔다. 발걸음 소리가 접수대로 돌아갔다. 침묵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서로의 가슴이 내쉬는 숨소리가 여전히 가까웠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같은 무게로 내려앉았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먼저 물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들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웃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거의. 가림막 밖에서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이어졌다. 지우는 손을 씻고 돌아와 시트를 정리했다.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알아요. 수지는 눈을 떴다. 선생님, 눈이 오늘따라 더 솔직하네요. 지우는 대답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대추 몇 알이 물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차 드시고 가세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컵에서 오르는 김이 눈썹에 닿을 듯 피어올랐다.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김 사이에 잠깐씩 드러났다 사라졌다.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출장이 잦아요. 그런데 요 며칠은 묻지 않던 걸 묻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에 CCTV를 새로 달자고도 했어요. 이상하죠? 접수대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드르르릉 가볍고도 집요한 진동. 서연이 수화기를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 의원입니다. 잠깐의 침묵 후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 네, 강도현 님이요. 아내분, 네, 박수진 여사님, 예약은 오늘은 없으신데요. 지훈과 수진의 시선이 동시에 굳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졌다. 수진은 컵을 꼭 쥐었다. 남편이에요. 말끝이 거의 듣기 어려울 만큼 가늘었다. 복도에서 서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네. 수화기가 내려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잠시 후 서연이 문 앞까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원장님, 다음 환자 오시기 전에 서류에 도장만. 네, 거기 두세요. 제가 나가서 볼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컵받침을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게 건드렸다. 문 밖 발걸음이 멀어지자 수진이 말했다. 확실해졌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떨렸다. 나는 비밀을 원했는데 비밀은 늘 누군가의 귀에 먼저 닿네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정히 말했다. 오늘 이후로는 한동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는 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최소한 시간을 벌어주겠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주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봅시다. 어디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온천이 있는 곳, 조용한 숙소를 아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 수지는 대추향을 들이마시듯 단어를 삼켰다. 뜨거운 물에 몸을 풀면 마음이 덜 떨릴까요? 흔들림이 멈추진 않겠지만 모양은 바꿀 수 있겠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사이 바깥의 구름 몇 조각이 창유리에 그림자를 남겼다. 시간은 평소와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둘에게는 더 빨리 지나가거나 더 느리게 늘어지거나 했다. 수진이 문 앞에서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선생님, 아까 거의 들킬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도 놀란 표정으로 덧붙였다. 살아있는 쪽에 서 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지우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용히 끄덕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설 때까지 그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닫히고 풍경이 늦게 울렸다. 울림은 짧았지만 깊었다. 수지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택시를 잡았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고 알림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강도현,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운전석 너머로 스치는 회색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얘기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러나 그 단어가 전부는 아니었다. 택시가 시내 멈춰 섰을 때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를 더 오래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의 들키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거의 들킨 것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발목이 놀랍도록 단단하다는 것도. 한편 한의원 안, 지우는 접수대에 놓인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달력의 한 칸을 가볍게 두드렸다. 경주, 온천,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떨림이 잦아들지 않았다. 원장님, 아까 전화하신 분, 아내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우는 반듯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있죠. 가을이라 다들 예민해져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이 어딘가 오래 머물렀다. 가림막 너머 하얀 리넨의 매끈한 표면, 기이하게 접힌 작은 주름 하나. 그녀는 그 주름의 의미를 모른 척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 아직은. 지우는 진료실로 돌아와 창문을 반쯤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다. 손을 씻으며 물줄기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익숙했고 오늘따라 또렷했다. 그는 알았다. 비밀은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위험은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알았다. 이미 시작된 것들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잠깐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풍경이 이번엔 아무 이유도 없이 울지 않았다. 고요가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그 고요는 다음 약속의 온도를 조용히 품고 있었다. 온천의 밤, 경주행 KTX 창밖으로 논과 은행나무가 뒤로 밀려났다. 늦가을의 노란 잎이 바람에 뒤집힐 때마다 햇빛이 비늘처럼 반짝였다. 박수진은 창틀에 손을 얹고 반쯤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였다. 켜면 무언가가 쏟아질 것을 아는 손끝이 버튼 위에서 한 번 멈칫했다가 내려왔다. 역에서 택시를 타고 30분쯤 낮은 산등성이 아래에 작은 온천 리조트가 나타났다. 목재 외벽과 어두운 슬레이트 지붕, 통창 너머로 김이 희미하게 솟았다. 접수 데스크에는 장식으로 놓인 솔방울과 도자기 잔이 단정히 줄을 맞췄다. 예약하신 윤 선생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여 확인했다. 네. 윤지훈이 짧게 답했다. 옆에 선 수지는 후드를 눌러 쓴 모자를 벗지 않았다. 서늘한 공기와 뜨거운 물, 그리고 두 사람을 감추기에 충분한 조용함이 그곳엔 있었다. 객실은 작고 따뜻했다.
바닥은 황토빛, 창밖으로 작은 노천탕이 붙어 있었다. 돌담 위로 단풍잎 몇 장이 바람을 타고 내려앉았다가 물 위에서 천천히 돌았다. 여기 잠깐 쉬었다가 저녁쯤 내려갈까요? 지훈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짐을 풀고 나서 둘은 객실에 놓인 작고 둥근 탁자에 마주 앉았다. 리조트에서 제공한 생강과 대추가 섞인 차가 김을 올렸다. 향은 익숙했고 오늘따라 더 달았다. 오면서 무섭진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무서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왔어요. 무서워도 살아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싶어서. 지훈은 한숨 같지 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벌이는 일은 점점 서툴러집니다. 숨기는 법도 지키는 법도. 수지는 조용히 웃었다. 숨기는 건 서툴러도 지키는 건 선생님이 더 잘하잖아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노천탕으로 이어지는 유리문을 밀자습기가 얼굴을 감쌌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물은 적당히 뜨거웠다. 돌벽 아래 작은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사각 소리를 냈다. 하늘은 얕은 구름을 덮었지만 그 사이로 별이 한두 개 박혀 있었다. 수진이 먼저 발을 담갔다. 뜨거움이 발목에서 종아리, 무릎 너머로 올라올 때 그녀는 짧게 숨을 내뱉었다. 아, 이 온도. 지훈도 반대편에서 조심스레 물에 들었다. 물결이 가운데에서 만나고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오늘은 수진이 말을 고르다가 멈췄다. 네. 내가 나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지는 밤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게 미안하지 않은 밤.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늘은 변명 없이 있고 싶습니다. 김이 얼굴을 스치고 물이 어깨선을 넘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로의 숨이 얇게 겹쳤다. 수진이 손을 뻗어 지훈의 손등을 잡았다. 물속이라 온도가 느리게 섞였다. 손목의 박동이 물결처럼 전해졌다. 무서우면 말해요. 네.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자고 해요. 네. 그 약속들은 작은 돌처럼 물 바닥에 가라앉아 자리를 잡았다. 지훈의 손끝이 수진의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다. 그 단순한 동작에 수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먼저 다가가 입술을 맞췄다. 물 위에서 닿는 키스는 낯설게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깊이 끌고 갔다. 여기 지훈이 잠깐 멈췄다. 조명이 밝으면 창밖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고 벽 옆 스위치를 낮췄다. 빛이 한 톤 어두워지자 밤이 가까이 다가왔다. 물 위의 별빛이 더 또렷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고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얹혔다. 물결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서두름은 없었다. 묻고 기다리고 대답하고 다시 묻는 시간이 흘렀다. 허락과 신뢰가 물처럼 서로의 살결 사이로 스며들었다. 선생님, 수진이 아주 낮게 불렀다. 네, 나 여기 있네요. 그 말은 장소를 가리키기보다 상태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렸다. 도망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입맞춤이 더 깊어졌다. 돌벽에 기대며 두 사람은 물의 리듬을 배웠다. 어깨에서 흉골로, 등허리에서 손목의 박동으로 대화가 옮겨갔다. 말 대신 천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물의 무게가 몸을 가볍게 눌렀다. 어느 순간 빗방울인지 김인지 모를 작은 방울들이 속눈썹에 맺혔다. 문득 객실 쪽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르르, 이어서 멈춤, 다시 부르르. 두 번의 진동 사이에 짧은 정적, 수진의 손이 물속에서 굳었다. 남편일 거예요. 지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 편에 서기로 했어요. 진동이 멎었다. 밤이 다시 제 온도를 찾았다. 둘은 서로의 이마를 가볍게 맞댔다. 숨이 느려졌다. 물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진이 한 손으로 물 표면을 천천히 저었다.
떠있던 단풍잎이 한 바퀴 돌아 그녀의 손목에 닿았다. 그녀는 그 잎을 집어 돌담 위에 올려두었다. 젖은 잎이 돌 위에서 빛났다. 선생님, 네. 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단단했다. 집도, 반지도, 오래 걸어온 길도. 만약에 내가 나답게 숨 쉬는 게 그 대가라면. 숨이 고였다가 풀렸다. 버릴 수 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저는 두려워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지면 제 손이 더 이상 누구도 낫게 하지 못할까봐. 알아요. 그래도 오늘 당신 옆에 서 있는 걸 택했어요. 그의 말끝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둘은 노천탕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객실로 들어왔을 때 창밖의 김이 유리창을 얇게 가렸다. 히터가 돌아가며 방을 데웠다. 수지는 창가에 선 채 커튼을 반쯤 닫았다. 리넨 시트가 손끝 아래서 부드럽게 구겨졌다. 지금 여기에 불이 켜져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이 대답했다. 오늘은 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입맞춤은 물 밖에서 더 또렷했다. 서늘한 공기와 따뜻한 피부가 번갈아 닿았다. 서로를 밀지도 움켜쥐지도 않았다. 다만 살아있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옮겼다. 허락과 신뢰, 확인과 안도가 고르게 얹혔다. 문장으로 옮기면 부서질 것 같은 순간들이 조용히 이어졌다. 고요가 길게 흐른 뒤 둘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숨은 깊고 길었고 심장은 제 온도를 되찾았다. 밖에서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었다. 내일은 돌아가야 하죠. 수진이 먼저 말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겠죠. 그럴 겁니다. 지우는 옆으로 돌아 누워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대화가 어떤 모양이든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수지는 그의 손등에 얼굴을 붙였다. 선생님, 나 겁나요. 그런데 오늘 밤은 용감한 쪽에 서볼게요. 침묵이 작은 담요처럼 둘을 덮었다. 히터 바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왔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켜졌다 꺼졌다. 알림은 쌓였지만 오늘은 읽지 않기로 했다. 잠들기 전 지훈이 낮게 말했다. 다음은 조심합시다. 장소도 시간도 말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되 후회는 하지 말아요. 네. 불을 끄자. 창밖의 김에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고요는 깊었고 그러나 비어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쪽에 고요였다. 밤은 길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마지막 선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다. 그러나 한의원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쉽게 금이 갈 것 같았다. 접수대의 풍경은 밤새 한 번도 울지 않은 듯 조용했고 대기 의제는 어느 때보다 빈자리가 많았다. 원장님, 오늘 오전 예약 2분이 취소됐어요. 최서연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이유는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 윤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펜을 쥔 손가락 끝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찻잔을 들어 올리자 대추향이 올라왔다. 익숙한 향이 오늘따라 어딘가 낯설었다. 원장님, 서연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맘카페에 원장님 한의원 얘기가 조금 올라왔대요. 구체적이진 않은데 어떤 환자와 지나치게 친하다는 식으로. 캡처는 안 받았습니다. 지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를 만들었다. 캡처 받지 마요. 네. 우린 원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환자 2-3명이 다녀갔고 오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서연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뒤 진료실은 비어 있었다. 나무 서랍을 정리하던 지우는 문득 온천의 밤을 떠올렸다. 따뜻한 김, 물에 녹아 서로의 박동을 듣던 시간. 오늘은 내 편에 서기로 했어요. 그 말이 물속에서 아직 식지 않은 듯 마음 어딘가를 덮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르르, 발신자, 강도현. 지우는 한 박자 늦게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 원장님이시죠?
낮고 고른 목소리. 박수진의 남편입니다. 지우는 입술을 다물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내가 선생님 한의원에 다니는 건 사실이죠? 네, 불면으로 치료 중입니다. 경주 거래명의 카드 명세서에 있습니다. 온천 리조트 짧은 침묵. 의사로서 하실 말이 있으십니까? 지우는 한숨을 삼켰다. 환자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의사니까요. 강도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의사로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누구를 낫게 하는지. 뚝 통화가 끊겼다. 지우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손바닥에 불필요한 열이 맺혔다 사라졌다. 달력의 빈칸이 이상하게 크고 하얗게 보였다. 저녁. 박수진의 집 식탁에 흰 접시와 숫저가 가지런히 놓였다. 강도현은 평소처럼 양복 상의를 의자에 걸고 앉아 있었다. 소리는 없었다. 냄비에서 국이 작은 기포를 올렸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응.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가볍게 쳤다. 탱. 소리가 불필요하게 또렷했다. 수진. 응. 경주. 단어 하나가 방의 온도를 바꿨다. 수진은 손끝을 모았다. 여자들끼리 카드 명세서엔 이름이 남지. 강도현이 펜을 굴렸다. 그리고 전화도 해봤어. 네가 다니는 한의원. 수진은 더 이상 변명을 만들지 않았다.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를 이미 자신의 안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만 묻겠다. 그는 처음으로 시선을 들었다. 오래 서로의 집이었던 사람의 눈이었다. 너 살아있는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니? 수지는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살려고 했어. 나는? 미안해. 대답이 너무 곧게 떨어졌다. 사과는 쉽게 나왔지만 도착지는 쉬운 곳이 아니었다. 강도현은 의자를 밀었다.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지. 네가 정하진 않아. 그는 낮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정했다고 느끼면 좋겠다. 누구의 삶을 살 건지. 그는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식었다. 미안해라는 짧은 말이 방 안 어딘가에 걸려 흔들렸다. 밤. 한의원은 불이 거의 꺼져 있었다. 풍경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문이 2번 두드려졌다. 여세요. 문틈으로 수진이 들어왔다. 코트를 여민 채 눈빛은 낮보다 선명했다. 전화 받았어요. 남편분에게서? 응? 서로가 아는 사실을 서로의 입으로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지훈이 물을 올렸다. 대추 2알이 물 표면에 올랐다. 가라앉았다. 오늘은 치료를 못하겠습니다. 알아. 말을 해야 해서. 알아. 2번의 알아 사이에 김이 피어올랐다. 원장님.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을 고쳤다. 지훈씨. 호칭이 바뀌자 방의 온도가 다시 바뀌었다. 지훈씨. 네. 나를 버리지 말아요. 그 한 문장에 온천의 물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지우는 손가락을 깍지 껴쥐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 이름, 제 손, 제가 해온 일들 한 번에 무너질까봐. 알아. 그렇다고 우리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멈춰야 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계속하자는 말은 더 못하겠어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에 너니 유리창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차가 지나가며 브레이크 등이 붉은 선을 남기고 사라졌다. 오늘 남편이 말했어. 수진이 낮게 웃었다. 누구의 삶을 살 건지 정하라고. 박 여사님은요? 나 정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단단했다. 숨을 쉬는 쪽, 내 편, 내가 나인 쪽.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덧붙였다. 그게 당신 옆이라면 좋겠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손을 내밀었다. 수진의 손이 그 손을 잡았다. 천이 느리게 섞였다. 풍경이 아주 짧게 울렸다. 하루만, 지훈이 말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으로, 남자로. 하루만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의 다음을 정하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그녀는 일어나 가림막 쪽을 바라보았다. 낮에 환자들이 누웠던 자리, 깔끔한 리넨, 조용한 시계 초침. 그 위로 오늘의 어둠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금은 안을게요. 수진이 말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서로의 이마가 가볍게 닿았다. 숨이 섞이고 떨림이 같은 박자를 탔다. 입맞춤은 조심스러웠다. 다짐처럼, 서약처럼, 과하지 않았고 오래 남았다. 치료의 손길과 닮았지만 분명 치료가 아닌 온기. 금요일, 지훈이 속삭였다. 모든 진료 끝나고 여기서. 응? 그때 거짓말 없이 말하겠습니다. 나도. 문 앞에서 수진이 코트를 걸쳤다. 무섭지? 무섭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쪽으로. 네. 그들의 눈빛이 얇은 선을 넘어 닿았다. 마지막 선이었고 아직 마지막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고 풍경이 늦게 울렸다. 울림이 유리잔의 가장자리처럼 얇고 길었다. 한의원 안에는 다시 고요가 깔렸지만 그 고요는 방향을 갖고 있었다. 금요일 밤, 지우는 달력의 칸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손을 씻지 않았다. 손바닥에 남은 천은 두려움과 함께 묘하게 그를 버티게 했다. 밖은 가을밤. 바람이 골목을 지나며 노랗게 물든 잎을 하나 떨어뜨렸다. 잎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결심이 그 위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남는 것들 금요일 저녁, 대구 골목의 바람이 약간 더 차가워졌다. 한의원 유리문 너머로 노란 불빛이 번졌고 접수대의 풍경, 흥칭은 오래 참았던 숨을 쉬듯 짧게 울렸다. 마지막 환자가 돌아가고 최서현이 인사를 했다. 원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어요. 문이 닫히자 안쪽은 갑자기 넓어 보였다. 책상 위 달력의 금요일 칸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오늘 거짓말 없이 지우는 서랍에서 카드를 꺼냈다. 휴진 안내, 월요일 하루, 내부 정비, 단정한 글씨, 스테이플러로 붙이며 마음 한쪽도 어딘가에 고정되는 것 같았다. 문손잡이가 조심스레 돌아갔다. 여보세요. 박수진이 들어섰다. 코트를 여민 채 눈빛은 지난밤보다 더 맑았다. 손에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대추씨예요. 그녀가 웃었다. 경주에서 우리 둘이 다 마시고 남은 거 하나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이상하죠?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깐 서 있었다. 말들은 천천히 따라왔다. 오늘 남편과 얘기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상담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편에 서기로 했다고. 그녀는 작게 숨을 골랐다. 결정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방향은 알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정했어요. 환자로는 오늘로 끝입니다. 알아요. 당신을 다른 한의색에 보내드릴 겁니다. 기록은 단정히 정리하고 소개장도 쓰겠어요. 네. 잠시 둘은 서로의 침묵을 견뎠다. 그 침묵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훈이 말했다. 당신을 놓아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여기서 치료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뿐. 그는 덧붙였다. 남는 게 뭐였으면 좋겠는지 같이 생각해봐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대추 몇 알이 물 위에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향이 실내를 채우는 동안 두 사람은 접수대 옆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무섭습니다. 지훈이 솔직히 말했다. 무섭죠. 수지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서울수록 한 문장으로 돌아가요. 살아있는 쪽으로. 찻잔을 사이에 두고 손끝이 스쳤다. 그 스침은 우연 같았고 준비된 약속 같았다.
오늘은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설명하지 말아요. 확인만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림막을 반쯤 닫았다. 외부의 빛이 한 톤 줄어들고 실내가 깊어졌다. 나무 침대 위 흰 리넨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위로 한약 냄새가 얇게 깔렸다. 아프면 말해요. 네. 그만하고 싶으면 멈춰요. 네.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가볍게, 오늘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러나 그 확인은 오래 준비된 서약처럼 깊어졌다. 치료의 동작과 닮았지만 치료가 아닌 옹기, 묻고, 기다리고, 대답하고, 다시 묻는 번역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손목의 박동이 손끝에 전해지고 어깨에 떨림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리넨의 서늘함과 천의 따뜻함이 서로의 문장을 완성했다. 괜찮아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 응? 수진의 짧은 숨. 두려움은 희미해졌고 남는 건 안도와 확신의 모양이었다. 문장으로 옮기면 부서질 것 같은 순간들이 조용히 이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풍경이 아주 멀리서 울린 듯했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고 방은 제 온도를 되찾았다. 둘은 나란히 앉아 다시 대추차를 데웠다. 향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걷자고 했죠. 수진이 말했다. 네, 조심하지만 후회하지는 말아요. 약속합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의뢰서 박수진. 내일부터는 이걸로 다른 곳에 가세요. 이름이 좋은 분이에요. 손이 따뜻합니다. 그는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저한테는 밤마다 차 한 잔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든 아니면 어디든. 수지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위에 경주에서 가져온 대추씨를 올려놓았다. 씨앗은 작았고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씨앗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우리도 그렇겠죠. 문 앞에서 코트를 걸치며 수지는 잠깐 멈췄다. 혹시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미안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면 더 좋겠네요. 네. 둘은 서로의 눈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별의 모양도 시작의 모양도 아니었다. 남는 것들의 모양이었다. 향, 소리, 온도, 문장, 그리고 작은 약속. 문이 열리고 닫혔다. 풍경이 맑게 울렸다. 길게 이어지는 음이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쓰다듬듯 실내를 한 바퀴 돌아 나갔다. 밤늦게 수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 화분의 흙이 약간 말라 있었다. 그녀는 물을 주고 코트를 벗어 거실 의자에 걸었다. 식탁 위에 봉투와 대추씨를 올려두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몇 개 더 와 있었다. 상담은 월요일로 잡자. 네가 정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수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짧은 음성 기록을 남겼다. 월요일에 얘기하자. 오늘은 나한테 미안하지 않을게.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어디선가 양 냄새가 아주 옅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니면 기억이 냄새를 만들어내는 건지도 몰랐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다. 아직 남아있는 천이 천천히 식어갔다. 식어가는 동안에도 따뜻함의 모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한의원, 지우는 가림막을 걷고 리넨을 반듯하게 정리했다. 서랍의 바늘통이 아주 가볍게 틱 하고 울렸다. 그는 손을 씻고 물이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매일 같았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는 달력의 금요일점을 조용히 둘러그려 동그라미로 바꿨다. 끝이라는 표식 같았고 시작이라는 표식 같기도 했다. 불을 끄기 전 진료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노란 불빛이 벽과 책장, 침대와 바닥에 얇게 남았다. 문을 닫자 풍경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울림은 깊었지만 과하지 않았다. 고요가 돌아왔고 그 고요는 비어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쪽의 침묵. 밖은 초겨울의 초입. 골목을 지난 바람이 낙엽 하나를 데리고 가다 말았다. 낙엽은 어느 문턱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누군가의 결심이 그 위에 가볍게 앉았다. 오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남는 것들은 대개 냄새와 소리의 형체로 돌아온다. 대추차의 달큰함, 한약탕의 은근한 김, 풍경의 맑은 울림, 그리고 손바닥에 한동안 남아있던 천. 그것이면 당장은 충분했다. 그리고 언젠가 씨앗이 시간을 다 마시면 또 다른 문이 열릴지도 몰랐다.